안녕하세요. 기자 최훈민입니다. 오랜만이죠. 거의 뭐 한 달 넘게 이렇게 업로드를 안 했는데 좀 바빴어요. 회사 옮긴 다음에 그 매일신문 프레스 18이라고 그 채널 만들고 뭐 루티너하고 또 그 수다쟁이 2명 적응시키느라고 좀 바빠서 영상을 만들질 못했어요. 물론 틈새 생각나는 게 많아가지고 영상을 이거 만들어야지 해서 정리를 많이 해놨었는데 뭐 기사도 써야 되고 뭐 유튜브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하여튼 바빴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영상 이제 만들어서 이게 좀 반응이 좋으면 회사에서 질투를 조금 해요. 이거를 회사에서 좀 만들면 어떻겠냐 뭐 이런 식으로 질투를 좀 하는데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스튜디오 갔다가 또 뭐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복잡하고 번잡하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이게 또 그 신문사 할배들 특징이 뭐냐면 영상 같은 거 그냥 빡 찍으면 그냥 나오는 줄 알아. 편집해야 되지, 자막해야 되지, 기획해야 되지, 이런 거에 품이 들어가는 걸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제가 안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이제 뭐 개인 논평 같은 거 만들어라 이러면 또 이제 그때 얘기해야죠. 아니 뭐 만들 시간을 줘야지, 이걸 만들지 언제 만드냐고. 그럼 나 기사 안 쓰게 좀 해달라고, 뭐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뭐라도 할 거 아니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뭐 여기까지는 제가 이때까지 개인 유튜브 업로드 못한 변명을 좀 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만든 이유는 토요일 방송 준비하면서 기사를 쭉 읽다가 빡친 부분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연출부에서 일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방송하는 애들이나 연예인 애들 몇 명이랑도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 친구들과 이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 중에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열애 뉴스가 나면 반드시 결별 뉴스도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공식 같은 겁니다. 왜냐면 의외로 열애설이 번지면 매출이 많이 떨어져요. 뭐 아이돌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대부분 팬들이 상당수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열애설에 되게 민감한 거고요. 열애가 끝났을 때는 이제 솔로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다시 사랑해달라 뭐 이런 시그널 같은 거를 대중에게 주는 건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실제 결별을 한 시기와 결별 기사를 내는 시기가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 1년이 걸리기도 하고 뭐 몇 개월 뒤에 내기도 해요. 왜냐면 아주 조용히 결별 기사를 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헤어진 다음에 양쪽 소속사에서 약간 간을 보다가 이때쯤이다 싶으면 서로 합의를 해서 기사를 내고, 어쩔 때는 뭐 통수를 치고 지네 쪽에서 일방적으로 내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 뭐 어떠한 다양한 이제 계산 때문에 그럴 텐데, 저는 이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연예계에는 연예계만의 관습이나 관례가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따라서 그냥 결별이라는 거를 진실과 조금 동떨어지게 대중에게 공개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행정부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청와대가 이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번에 청와대가 이런 짓을 해버렸어요.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냈잖아요. 그 사표를 낸 다음에 되게 특이한 기사를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특이한 기사가 뭐냐면 신현수 민정수석이 낸 사표도 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신현수 민정수석이 우리나라 이슈의 중심이었잖아요. 왜냐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일요일날 인사 발표를 하면서 신현수 민정수석을 제끼고 그냥 인사를 냈다 뭐 이래서 신현수 패싱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신현수 수석이 나 이제 사표 내겠다고서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휴가를 낸 다음에 칩거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휴가가 끝난 월요일날 신현수 수석이 출근을 했고 아주 조용히 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때 신현수 수석이 나의 거취는 대통령에게 일임한다라고 했었고, 대통령은 신현수와 계속 함께 가겠다라는 뉘앙스를 전 국민한테 줬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갈등이 봉합되고 앞으로 잘 나가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윤석열이 사퇴하는 날 슬며시 청와대가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고요. 사표를 수리할 거였으면 사표를 냈을 때 수리하면 됐거든요. 봉합을 했다면 최소한 100일 정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왜 100일을 늘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100일 잔치를 하는 게 100일 동안 아이가 살아있어라고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아이를 낳은 엄마의 건강 상태가 정상인 수준으로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턴이나 뭐 수습 뭐 이런 걸 하면은 대부분 100일 정도까지는 봐줘요. 어떠한 실수를 한다든지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 동안에 100일 정도를 줍니다. 한바탕 큰 소동이 났을 때 최소한 그 사람을 밀어내려면 100일 정도의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더라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100일 동안은 최소한 호흡을 맞출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표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설득을 해서 봉합을 한 관계를 단 12일 만에 통수를 치고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기사를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엔터테인먼트 업계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커플이 잘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헤어졌다라는 결별 기사를 내는 동안 이 양쪽 기획사가 가만히 이거를 지켜봤었어요. 그 두 기획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연예계에서 엄청 큰 사건이 터진 날 둘이 합의를 하고 기사를 쓱 내버렸죠. 그래서 아주 조용히 덮이고 결별한 게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에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도 이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제가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대한민국 행정부의 가장 위에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 청와대,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민정수석 자리를 이딴 식으로 인사를 했다라는 것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논란이 아무리 싫더라도요, 사람은 예의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신현수 수석이 자존심을 굽히고 출근을 해서 나의 인사를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건 나 자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잘러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한 거지만, 제가 한번 굽히고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다시 잘해봅시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 12일 만에 사표 수리로 통수를 쳤습니다. 이거는 행정부의 가장 높이 있는 조직 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짓을 잘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기점으로 이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신현수 수석 다음으로 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민변 출신의 변호사인데요. 감사위원을 하던 사람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위원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애초에 노무현을 변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무현의 변호사였던 사람을 감사원에 집어넣어서 월성원전 감사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런 정부의 견제 세력을 다시 정부를 컨트롤하는 그 밑으로 집어넣는 그런 인사가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견제에 최적화된 사람들은 계속 견제할 수 있는 곳에 두는 게 국민을 존중하는 정부가 해야 될 인사인데요. 감사원에서 정부를 견제하던 사람을 청와대로 집어넣어서 업무를 하게 만든다. 근데 그게 신현수라는 사람과의 암묵적인 합의를 12일 만에 깨고 통수를 친 결과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인사 수준입니다. 신현수 수석이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신현수 수석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요즘 잠은 잘 잘까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연락드려 봐야겠습니다. 인터뷰 요청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술 한잔 하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거절당하겠지만 한번 전화해 봐야겠어요. 과연 무슨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문재인을 그렇게 지지하셨었는데 지금 당신의 마음은 과연 어떨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염.